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테스트 해봤는데 스스로 채점하시고, 자, 1번 가설은 경험의 바탕을 둔 검증된 추정 의무로 항상 옳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의 관찰이나 또는 문헌 주소로부터 문제 인식을 하고 그 해답을 내리는데 그 해답을 가설이라고 하죠. 잠정적 결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에 가는 과정이 연역적 탐구 과정이다. 그리고 균합적 탐구 과정에는 가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실험의 목적을 위해 실험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 변화시키는 거 조작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험군에서 변화시키는 것을 조작변인, 그리고 그러니까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서로 다르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똑같게 해주는 것을 통제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험의 결과를 종속변이라고 하고, 3번 관찰 및 문제인식, 그리고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리고 자료 해석, 그다음에 결론 도출 1번화. 4번 가설은 고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찰 또는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5번 생물의 구성 단계 중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 그러니까 식물, 동물 통틀어서는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암기하셔야 되고, 식물에만 있는 단계는 조직계, 그 다음에 동물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계. 6번까지 해결됐고, 7번 밥을 먹고 나면 녹말이 포도당까지 분해되고 그 포도당이 이제 흡수가 된 다음에 그런데 우리 혈액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죠. 혈당량,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도당이 많으니까 포도당을 간으로 가지고 와서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합성하죠. 그러니까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 맞죠? 8번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언급을 안 했을 텐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 직접 아주 간단하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기관계가 있는데 신경계하고 내분비계. 신경계하고 내분비계.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합성해서 분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9번 분화 과정을 통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세포 분열을 동반한다. 그런데 그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정자, 난자 만들 때 끝난다. 10번 생물의 생장은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동반한다. 당연히 체세포 분열. 11번 생명현상의 특성 중 종족 유지를 위한 현상 4가지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생식, 유전, 적응, 진화. 12번 생물의 환경에 맞게 몸의 구조, 기능 또는 생활 양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죠. 13번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성 3가지 세포 구조가 아니다.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물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물론 세포 밖에서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한다 해도 맞는 말이고요. 14번 14번은 1마이크롬의 TMV를 추출한 후 희석하여 건강한 단면잎에 발라준 후 10마이크롬의 TMV를 추출했다. 이건 일단 바이러스가 조립이 되면 더 이상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생장이 아니라 생식이라고 했죠. 15번 중요하죠. 바이러스를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 왜? 효소가 없으니까. 세포 구조를 갖지 못하니까. 그 효소라는 것은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세포 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리보솜이 없다. 그래서 효소를 못 만들고 따라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면 생명 현상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나타난다. 그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앞서서 생명체가 있어야 바이러스가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두 번째 거론은 활물기생. 16번 생물의 현상, 생명체의 특성 어디에 해당되는지. 1번 자기에 대한 반응이죠. 2번 물질 대사. 답만 쭉 얘기해도 되겠죠.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3번 수정란이 세포분을 거쳐 완전한 개체가 된다. 이게 발생이죠. 4번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 잎을 달고 있으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고 그럼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 손실로 말라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했다. 적응이죠. 또는 적응 및 진화. 적응 또는 적응과 진화라고 할 수 있겠고 5번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는 데 관여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겐 또는 글리코젠이라고 발음하는데 포도당은 단당류이고 글리코겐은 다당류, 그러니까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 여기에 관여는 호르몬이 인슐린. 자, 조심할 것은 인슐린이 직접적으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되는 것도 물질 대사니까 이게 효소가 관여하겠죠. 그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분비되냐면 이자에서 분비되죠. 더 구체적으로 이자에 랑게르한스 섬 들어봤죠? 랑게르한스 섬에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중요하니까 미리 설명드립니다.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면 글리코겐을 식전이나 또는 운동을 할 때 포도당이 부족해지니까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글리코겐은 다당류, 탄수화물 다당류, 글루카곤은 호르몬. 역시 이 녀석도 이자에서 분비되는데 역시 그 랑게르한스 섬의 이 녀석은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보는 것처럼 서로 반대로 작용하죠.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필수 암기사항 무슨 작용? 길항작용이라고 하죠. 물론 나중에 항상성 배우면서 길항작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 번식이니까 생식이랑이 되겠고 7번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된다. 발생과 생장이겠죠. 물론 이제 발생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이것도 발생과 생장 또는 어떤 해설에는 생장 이렇게 되어 있죠.